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씨름하느라고 한 주간 바쁘게 지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공원이나 주변 산책하면서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하게 지내셨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동서울 실버대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댄스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배웠던 태평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어르신들도 손수건이나 스카프 있으면 이렇게 같이 잡고 하시면 훨씬 더 멋스러워요. 그러면 동작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 모아서 얼굴 옆으로 앞으로 뿌리시고, 반대쪽 얼굴 옆으로 앞으로 뿌리시고, 손바닥 위로 먼저 뒤집고 위로, 다음 허리손, 다시 손바닥 위로 뒤집고 위로, 허리손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 내리시고 바로 올리셔서 하나 둘 셋 내리시고, 얼쑤 좋다.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벌나비 할 때 요렇게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엎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꽃처럼 날아든다 할 때 손등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돼요. 손등이 이렇게 만나게. 자, 그러면 음악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동작은 숨쉬기 하시면서 자, 얼굴 손으로 옆으로 갈게요. 그리고 얼굴 옆으로. 자, 손바닥 위로요. 허리 손. 위로. 다시 돌려서 위로. 내리시고 머리 감기. 자, 손 앞으로요. 위로. 자, 손등끼리 마주보고 손등끼리. 한 번 더요. 부리시고 얼굴 옆으로. 자, 손바닥 위로. 하나. 옆으로 한 걸음씩 가셔도 돼요. 허리손. 위로. 내려서 돌려서 위로. 내리세요. 머리 감기. 앞으로 손. 자, 나비처럼.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래교실 영어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래방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노래는요, 삼다도 소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삼다도 어디신지 아세요? 네, 맞았어요.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많다는 건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여자, 두 번째는 돌, 세 번째는 바람. 네, 이렇게 삼다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제주도예요. 지난주에도 제주도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도 우리가 제주도에 대한 노래인데 이 삼다도 소식은 해녀에 대한 노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해녀셨거든요.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엄마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옥처럼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네, 이게 1절이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노래를 불렀더니 좀 소리가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 노래가 1967년도에 이렇게 나왔던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찾다 보니까 1967년도에 방영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거든요. 너무너무 오래된 노래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 노래를 많이 흥얼거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방영됐던 그 방송 최숙자님의 노래로 우리 한번 같이 감상부터 해보실까요?
삼다돌아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시들은 달별 꽃같이 피어오르나 미역을 따오리가 소라를 따르가 비바리 하소 물결 속에 터져가네 물결 삼다돌아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하늘에 거저채 사랑은 없다든가 달빛이 새어 혼자다가 밤새려 들려오니 콧노래가 구성지다 콧노래 네. 어떻게 옛날의 추억에 한번 젖어 보셨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흑백 사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봐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다돌아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옥처럼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네, 행복한 시간 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 노래방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llo. 안녕하세요. It's English time. 영어 시간입니다. Today we will be learning 오늘 배울 영어는 hello. 안녕.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My name is 제 이름은 Nui. 누이입니다.
So repeat after me. 따라해 보실게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Nui. Nui. So this time, 이번에는 say your name. 여러분 이름을 말해 보세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여러분 이름이요. Wow. 잘하셨어요. Good job. So this time we will be showing you guys how to do it.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yeon.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Nui. So this time we will be watching a video. 드디어. We will be watching a video. 지금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your name?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Ryan. My name is Anna. Hello, hello, what's your name?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Ben. My name is Bella. Let's be friends. Did you enjoy the video? 비디오 잘 보셨어요? Should we do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볼까요? Okay. Hello.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Nui. Nui. Alright.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time.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네, 재밌게 영어 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 동화인데요. 한번 이 동화를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피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섬 곁을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 번째 표류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자기보다 먼저 그 섬에 왔던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섬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자, 생각동화 잘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감상하시고요. 마인드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Non pi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b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B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e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b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Raguelini può far bacco, gran mu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la al fianco, collo dritto, m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a, per valloni, con le nevi e sog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e, di cannoni, che le palle in tutti i toni all'orecchio fa fischia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non più avrai quella chioma, non più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 un cen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 un cenno d'amo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춘천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학교 와서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갔는데 교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분은 교장 선생님, 그러면 남자 교장 선생님을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옷을 막 이렇게 좀 교장 선생님처럼 입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또 저는 그분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다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아무도 안 계셔요?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 분명하게 교장 선생님을 두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남자 교장 선생님이었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그 교장 선생님 앞에 있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허상의 생각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를 믿고 살면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교장 선생님을 발견한 뒤에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 저는 이제 의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부산에 이제 둘째 형님 집에 갔었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이제 저는 어려서 이제 그 기차 이 좌석 밑에 바닥에 볼을 깔고 잠을 자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옆자리에 앉았던 삼촌이 제가 귀여워 보였는지 환타 오렌지 하나를 이렇게 저에게 병채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반장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음료수에 혹시 이상한 약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음료수를 먹지 않고 한쪽에다 세워두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음료수 엎질러져서 이제 제 옷을 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야기했죠. 왜 너 그 음료수를 안 먹었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삼촌은 제게 음료수를 사주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이렇게 들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들어서 때로는 내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이제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장기를 이렇게 두는데 그 동네에서 장기를 둘 때마다 장기를 잘 둬서 이기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장기를 잘 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밖에 간판을 하나 걸어놨는데 뭐라고 간판을 걸어놨냐면 세상에서 제일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의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밖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장기를 잘 두는 사람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장기 한 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인하고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 주인이 너무 장기를 잘 두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장기를 젓고 이 주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장기 두지 말고 내기 장기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기 장기를 뒀는데 이제 은 50냥씩 서로 내기를 하고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때와 똑같이 이 젊은 주인이 장이야 하고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는 그만 이제 그 장을 막지를 못했고 결국 장기에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 50을 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 주인 죄송하다고 내가 사실 은이 없다고 그럼 장기를 내기 장기를 줬는데 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내가 밖에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은 80냥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탐지고 살찌고 탐나는 그런 나귀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한 번만 더 장기를 두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기면 이 나귀를 다시 나에게 주고 내가 지면 그때는 진짜로 은 50냥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 주겠소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할아버지가 왔는데 이 주인은 장기를 두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면 이제는 나귀 하나만 아니라 은 50냥을 또 얻겠다 싶어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장기를 줬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오니 할아버지 장기 실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젊은 주인이 아무리 장기를 막으려고 해도 할아버지가 장이야 했을 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지고 말았고 나중에는 나귀를 다시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그렇게 장기를 못 뒀던 할아버지가 도대체 한 달 뒤에 어떻게 이렇게 장기를 잘 두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르신. 내가 사실은 이 성에 볼 일이 있어, 관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곳에는 낙이나 그 다음에 말이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방이 붙여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나귀를 어디에다 둬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마땅히 맡길 곳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 주인네 집 밖에 세상에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집이라고 써붙여서 내가 이 집에다가 내 나귀를 좀 맡겼다가 일을 보고 한 달 뒤에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내가 들어와서 나귀를 맡겼고 이제는 다 일을 봤으니까 찾아가는 중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은 자기가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장기를 할아버지가 져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장기를 잘 두시는데 이 젊은 주인에게 장기를 져준 거죠. 이 주인은 내가 이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놀았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 자기가 막 세상에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간판을 던져서 이렇게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도 많는데 그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교만한 이런 일 때문에 사람 스스로 피해를 볼 때가 많고 또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살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일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어린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에 까만색만 계속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 아이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 뭐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나무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까만 이제 색으로 이제 도화지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자폐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림이 다 완성되고 난 뒤로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거대한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도화지에 까만색으로 칠하고 까만 칠하지만 실제로는 그 큰 고래가 그려지도록 이 소년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훨씬 더 보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미술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자폐아가 아닌가. 도화지에다 까만색만 칠하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그렇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그림에 이제 이 그림에 이제 보면 음료수 광고인데요. 이 음료수 광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예를 들면 이 음료수 광고 보면 이렇게 사막을 횡단했던 사람이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음료수를 마시면 힘이 나서 이렇게 이제 뛰어가는 이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음료수를 마시면은 이렇게 힘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랍 나라에 또 음료수를 팔기 위해서 한 사람이 광고를 했는데 아랍 나라에서는 음료수가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요. 그러나 아주 단순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랍 나라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씨를 우리 보통 나라에 사는 거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고 이렇게 나면은 힘이 나서 뛰어가는 모습이 순서인데
아랍 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는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면은 쓰러진다. 이런 광고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세계에 살아도 이 글씨나 그림을 읽는 순서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마치 운전대가 어떤 데는 왼쪽에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왼쪽에 운전대가 있지만 일본은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지구 안에 살아도 운전을 하는 곳이 왼쪽에 있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글씨나 그림을 읽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읽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배운 것이 다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아. 여기 이제 코이 물고기라는 일본에 있는 관상,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게 조그만 이제 어항에 있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와 좀 달라요. 자, 어항에 이렇게 있을 때 조그만 물고기인데 여기는 연못에 있는 얘는 꼭 잉어처럼 많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고기가 대양에 있을 때, 강이나 이런 큰 바다에 있을 때는 큰 물고기 자라는데 이게 다 똑같은 물고기라는 거죠. 똑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물고기가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 살 때는 이렇게 작은 물고기, 5cm 내지 8cm의 크기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못에 있을 때는 15에서 25cm 정도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나 이런 큰 바다에서는 90cm, 120cm 정도 자라는 이제 큰 물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물고기 그러면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항에 지낼 때는 이제 어항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이 물고기가 커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양에서는 많은 외부의 적들이나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몸집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커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안에서 보통 물고기는 다 태어날 때도 저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미세한 생물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행주나 도마를 햇볕에 말리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거기에 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햇볕이나 이런 데 말리고, 또 의사들은 수술을 하는 그 칼을 가지고 옛날에 수술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쁜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균들이 소독이 되지 않으면 또 번져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한 뒤에 또 같은 칼을 가지고 수술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현미경이 발명되고 난 뒤로는 이제 이제 칼에 또 이 행주나 이런 도마에 미생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근데 환자는 전혀 암에 걸려도 암에 걸렸는지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CT를 보면서 당신 암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내가 암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암 말기가 돼서 자기 몸이 이제 장기가 막히게 되고 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아지면 내가 몸이 안 좋구나 하고 이제 그때 큰 병이 들면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걸 나중에 알지만은, 이런 CT나 현미경 같은 게 발명되고 난 뒤로 조그만 미생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알지 못하는 그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CT의 정확한 모습을 보면 암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나는 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꼭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현미경이 그걸 보고 발견하고 그걸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주에 균이 있는지, 도마에 균이 있는지, 뭐 CT에 암이 있는지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눈으로는 암이 보이지 않지만 CT를 통해서 의사들이 이게 암입니다. 또 이게 현미경을 통해서 이게 균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아, 이렇게 균이 있구나. 이렇게 병균이 있구나. 이렇게 암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세계들이 그냥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만은 그 세계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세계가 참 많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실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보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이라는 세계는 우리 마음의 세계하고 똑같은데 사람은 몸이 있지만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내가 이 공간의 어떤 세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미국도 갈 수 있고 마음에는 이제 또 옛날 고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시간의 세계도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빛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처럼 이 마음의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가 이걸 통과해서 이제 물체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는. 공간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적인 거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마음의 세계인데 이런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적어져 있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져 있는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또 지옥에 대하여 또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또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무궁무궁한 세계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한 이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왜 설명한 거냐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도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본 걸 믿음으로 아, 행주에 균이 있구나. 아, 저기 도마에 균이 있구나. 아, 카레에 이게 지금 병균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세계를 이끌고 계시구나. 또 이 창조를 보면서 야, 인간의 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만물을 통해서 또 곤충을 통해서 야, 이렇게 배추벌레가 정말 나비가 나중에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비한 인간의 영혼의 세계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도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창조라는 이제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구라고 하죠. 이 빨갛게 이제 불이 나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성에는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토성, 그 다음에 목성, 이렇게, 뭡니까? 이 행성이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이제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구가 마치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이 신기한 것은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만 수성이나 금성처럼 가까이 있었다면은 이제 사람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수성의 표면 온도가 이제 뭐 얼마 정도 되냐면 수성, 금성이 나오는데 금성의 표면 평균 온도가 400도예요. 그리고 화성은 그 뒤에 있는 화성은 영하 40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성에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화성에 있어도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만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또 모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세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조그만 이제 금이나 선이 잘못 그어지게 되면은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와의 거리가, 태양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되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사람이 이 지구는 정확하게 그 위치가 되어 있고 이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만 작다면 지구에도 생명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거리도 그렇지만 이제 그 원형의 크기가 조금만 작거나 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크기는 창조주가 정확하게 그 크기를 배율해서 알맞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 이 지구에 살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창조주가 정확하게 이제 모든 조치를 다 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는데요.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를 돌고 근데 이제 만일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10배나 느려진다면은 이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더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계속 한쪽은 태양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반드시하게 돼 있으면 진짜 한쪽만 대표지고 한쪽만 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5도가 기울여지면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계절이 뚜렷해지게 되고 또 이제 지구가 하루 아침 저녁이 일정하게 되면서 이 지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이제 균형이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라는 것이 태양에서 태양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시속 18만 킬로미터 속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구에 오게 되면 지구는 부서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구 밖에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서 또 뭐 자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층들이 있고 그런 이제 막이 있어서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냥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이제 세포가 60조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게 들어있고 핵 속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 안에는 DNA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DNA는 뭐하고 똑같냐면 설계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고 눈썹이 있죠. 근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만 눈썹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썹은 여기까지만 자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설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코는 코대로 설계도가 되어 있고 눈은 눈대로 설계도가 되어 있고 모든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설계도가 되어 있고 정확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DNA를 통하여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슈퍼컴퓨터가 더 큰 용량으로 이 DNA가 다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 자체가 진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같으면 굉장히 정교하고 또 정확하게 모든 게 배치가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임이 하나가 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이 조화가 되고 배열이 되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들 앞서 우리 실버들께서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를 아시고 적어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알 수 있어서 오늘 저 시간 또 이렇게 창조의 세계와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또 힘차게 또 즐겁게 실버대학을 마쳤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우리 어르신들 참 재밌으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